세상사가 마음먹기라고? 세상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해도 안 되는 일들도 있긴 하다. 그래도 대부분은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일이든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어떤 일이든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활하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경 말씀 중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란 구절이 있다. 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도 있다. 각설하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초록의 녹음 속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가을이 오면 고운 단풍을 볼 수도 있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을 볼 수 있어서 모든 계절이 저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린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옹졸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눈높이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세상사가 만만치 않아진다. 세상 살아가는 짧은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냥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다. 나 아닌 타인을 그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는 게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문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 얕은 지식으로 상담학에서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다. 자기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현재 처해 있는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이 들 때 그 속에 갇혀 있기를 계속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계속하지만 때때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의 하나가 여행과 걷기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이 소리도 없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어느 날 하루 만에 끝장이 나버리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세상사 너무 복잡하게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고 타인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만약에 직장 상사나 매일 마주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그냥 속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없다라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어떨까 싶다. 물론 티 안 나도록. 결국은 잠시 세상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다. 세상은 그저 망망한 바다 같은 것이고 나는 그 속에서 헤엄치듯이 신이 지켜준다는 전제 아래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다. 물론 많이 어렵겠지만 메타인지를 실천해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써본다. 어떤 노인이 107세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양을 잘 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한 번은 젊은이가 할아버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미운 사람 없었습니까? 아, 있었지.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 내가 냅뒀더니 나보다 빨리 죽어버리더군. 그럼 할아버지는 몇 살입니까? 몰라. 그렇다면 할아버지 양들은 몇 마리인지 아나요? 알지. 날마다 세어보거든. 내 것이니까 잘 돌봐야 하는 것이요. 세상사가 마음먹기라고? 세상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해도 안 되는 일은 있다. 그래도 대부분은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일이든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어떤 일이든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활하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경 말씀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란 구절이 있다. 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다. 각설하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초록의 녹음 속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가을이 오면 고운 단풍을 볼 수도 있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을 볼 수 있어서 모든 계절이 저마다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린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옹졸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눈높이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세상사가 만만치 않아진다. 세상 살아가는 짧은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냥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다. 나 아닌 타인을 그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는 게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문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 얇은 음식을 얕은 지식으로 상담학에서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다. 자기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현재 처해 있는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이 들어 그 속에 갇혀있기를 계속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기도를 계속하지만 때때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의 하나가 여행과 걷기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이 소리도 없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어느 날 하루 만에 끝장이 나버리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세상사 너무 복잡하게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고 타인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만약에 직장 상사나 매일 마주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그냥 속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없다라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어떨까 싶다. 물론 티가 안 나도록. 결국은 잠시 세상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다. 세상은 그저 망망한 바다 같은 것이고 나는 그 속에서 헤엄치듯이 신이 지켜준다는 전제 아래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다. 물론 많이 어렵겠지만 메타인지를 실천해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난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노인이 107세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양을 잘 치는 사람이 있었다 한다. 한 번은 젊은이가 할아버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미운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 있었지.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 내가 냅뒀더니 나보다 빨리 죽었어. 그럼 할아버지는 몇 살입니까? 몰라. 그렇다면 할아버지 양들은 몇 마리인지요? 몇 마리인지 아나요? 알지. 날마다 세어보는 거거든. 내 것이니까 잘 돌봐야 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주 어렸을 땐 아무런 근심이 없이 지냈다네. 그땐 오직 알사탕을 몇 개 더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네. 그러던 어느 날 꼭 복숭아 알갱이 같은 젖꼭지가 생긴 후론 뭔가 잡다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걷곤 했었지. 어떤 땐 너무도 엉뚱한 생각까지 하면서 내 나이 20이 되었을 무렵 너무도 사는 게 고통스러워 마음이 하얗게 새어지도록 긴 밤을 지새고 나니 없던 쌍꺼풀이 저절로 생겨버렸어. 아,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보니 내 곁에 한 남자와 두 여자아이가 잠들고 있었어. 인생이란 뭘까 하는 것도 느껴볼 새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주 어렸을 땐 아무런 근심이 없이 지냈다네. 그땐 오직 알사탕을 몇 개 더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네. 그러던 어느 날 꼭 복숭아 알갱이 같은 젖꼭지가 생긴 후론 뭔가 잡다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걷곤 했었지. 어떤 땐 너무도 엉뚱한 생각까지 하면서 내 나이 20이 되었을 무렵 너무도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하얗게 새어지도록 긴 밤을 지새고 나니 없던 쌍꺼풀이 저절로 생겨버렸어. 아,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보니 내 곁에 한 남자와 두 여자아이가 잠들고 있었어. 인생이란 뭘까 하는 것도 느껴볼 새도 없었는데 서른 하나의 11월에 지나온 시간들은 모두 아름답다고 했던가? 심신삼 속에 혼자 호젓이 살아보겠다던 그 꿈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살고 있다. 밤하늘에 떨어지는 유성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듯 나의 결혼 후의 삶은 빨리도 지나갔다. 죽을 고생을 하며 아이를 분만했고 정신없이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지금 잠든 아이와 남편을 옆에 두고 내 나이를 세어본다. 하나, 둘, 셋, 넷, 30, 그리고 하나, 31. 이곳에선 기후 때문인지
봄, 가을이 없는 편이라 은행님이 무수히 떨어진 가로수 길을 택시를 타면서 보다가 문득 31가 유성처럼 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서른하나의 11월에 지나온 시간들은 모두 아름답다고라고 생각했던가. 심신산속에서 혼자 호젓이 살아보겠다던 그 꿈이 하나의 엄마가 되어 살고 있다. 밤하늘에 떨어지는 유성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듯 나의 결혼 후의 삶은 빨리도 지나갔다. 죽을 고생을 하며 아이를 분만했고 정신없이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지금 잠든 아이와 남편을 옆에 두고 내 나이를 세어본다. 하나, 둘, 셋, 넷, 30, 그리고 31. 이곳에선 기후 때문인지 봄, 가을이 없는 편이라 은행잎이 무수히 떨어진 가로수 길을 택시를 타면서 보다가 문득 31가 유성처럼 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 (11월에) 바라본 어느 산 풍경. 때때로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면 정상을 목표로 힘들게 오르는 걸 보게 된다. 오로지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쉬는 것도 아까워하며 무작정 자신의 발걸음을 무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옮겨 놓는다. 그런 고생길에 산 정상에는 자신이 걸어온 보람처럼 풍경이 멋있고 아름답기는 하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행위를 인생살이에 견주어 보는 습관이 나에게는 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나는 나의 습관적인 호기심 때문에 가끔씩 산에 오르다가 멈추어서 경치를 바라본다. 그럴 때 내 느낌이 사람의 순간순간도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점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우연히 산 등서기를 돌면서 산의 경치에 빠져들 기회가 있었다. 때는 11월 중순이라 산들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나뭇잎들이 떨어진 상황이라 헐벗은 채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간간히 단풍이 들어있는 곳도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야트막한 산등성이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산의 가장자리 부분은 나뭇잎이 거의 없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마치 옛날에 남자 중학생들의 스포츠 머리처럼 삐쭉삐쭉 나와 있는 듯했다. 중간 부분은 연한 주황과
약간 붉은 빛을 띤 나뭇잎들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있어 중간 통까지 들어가 있었다. 굳이 유럽의 스위스 경치가 멋있다고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나라 산 경치가 그대로 자연이었다. 11월에 바라본 어느 산 풍경. 때때로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면 정상을 목표로 힘들게 오르는 걸 보게 된다. 오로지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쉬는 것도 아까워하며 무작정 자신의 발걸음을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옮겨 놓는다. 그런 고생길에 산 정상에는 자신이 걸어온 보람처럼 풍경이 멋있고 아름답기는 하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행위를 인생살이에 견주어 보는 습관이 나에게는 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인진 몰라도 나는 나의 습관적인 호기심 때문에 가끔씩 산에 오르다가 멈추어서 경치를 바라본다. 그럴 때 내 느낌이 사람의 순간순간도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점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우연히 산 등성이를 돌면서 산의 경치에 빠져들 기회가 있었다. 때는 11월 중순이라 산들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나뭇잎들이 떨어진 상황이라 헐벗은 채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간간히 단풍이 들어있는 곳도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야트막한 산등성이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산의 가장자리 부분은 나뭇잎이 거의 없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마치 옛날에 남자 중학생들의 스포츠 머리처럼 삐쭉삐쭉 나와 있는 듯했다. 중간 부분은 연한 주황과 약간 붉은 빛을 띤 나뭇잎들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있어 중간 통까지 들어가 있었다. 굳이 유럽의 스위스 경치가 멋있다고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나라 오리산 경치가 그대로 자연이었다.